안녕하세요. 박석재의 천문역사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천문역사 독백 카테고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터스텔라와 최근 상영한 테넷까지 자문한 그 세계적인 블랙홀 천체물리학자 킵 토론 교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한테도 개인적으로는 스승님과 같은 분입니다. 훌륭하신 분들은 멀리 계셔도 사람을 살려주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분이 저를 살려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텍사스 대학교에 유학할 때 왠지 그 굉장히 무거운 블랙홀, 은하 중앙에 있는 그 블랙홀을 연구하고 싶더라고요. 그 영어로는 이제 슈퍼매시브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사실 그 제 지도 교수 이선 비슈넥이라는 분도 그쪽에 밝질 못해요. 어떤 사실을 갖고 토론해도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 제가 이제 대학원생 말기에 킵스온 교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러이러한 방정식들을 유도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하고 유도를 했는데 제가 1986년 연말에 12월에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유명한, 이때도 유명하셨죠, 킵스온 교수님이 저한테 꼭 답장을 하라는 법도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바로 그 편지입니다. 이게 저를 살려준 편지입니다. 여기 킵스온이라고 이름이 나오죠. 성함이 나오죠. 그래서 우편함에서 이 편지를 꺼내는 순간 거의 전율이 돋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물론 비서가 타이핑을 했겠죠.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자세하게 저한테 이게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 제 박사 논문 토픽이 정확하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열심히 해서 바로 이해 여름에 제가 졸업을 하게 됩니다. 박사를 받게 됩니다. 근데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지 이 편지글도 보시면은 제가 좀 발췌해서 띄워놨는데, I apologize for being so slow in replying. 늦게 편지 보내서 미안하다, 사과까지 하셨어요. 이 편지는 제가 정말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편지입니다. 제가 이제 전공한 분야는 블랙홀 전기역학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블랙홀이 있으면 블랙홀이 전하를 가지고 있고 전기를 띠고 있고 옆에 이제 빨려 들어오는 그 유입 원반에 또 자기장이 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그 블랙홀 환경을 만듭니다. 이거 보시는 것이 지금 제가 체어를 맡았던 블랙홀 전기역학 그 세계 학회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른 건 기억이 안 나고, 또 역시 세계적인 블랙홀 전기역학 전문가인 그 러시아의 그 베스킨이라는 양반이 이렇게 아름다운 포스터는 처음 봤다, 그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문을 닫고 없는데요. 당시 별과 우주라는 잡지가 나왔었습니다. 그 별과 우주의 그 심재현 디자이너가 만들어준 포스터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학회 내용이 물리학회지 그 스페셜판에 전부 자세히 실렸었습니다. 그 킵소는 블랙홀 그 웜홀에 대한 그 내용을 쉽게 설명함으로써, 영화 제작자들한테 이 물리를 쉽게 설명함으로써 바로 인터스텔라와 테넷이 나오게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도 칠판에 잡히게, 이렇게 영화에 나오게 이렇게 연출하는 그런 역할도 하셨죠. 보는 것은 저 펜로즈 그래프라고 해서 상당히 그 상대성 이론에서 어려운 부분에 속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웜홀을 만드는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웜홀이 상상의 산물이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과서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그래비테이션이라는 중력 교과서입니다. 그래비테이션, 중력이죠. 1973년에 나온 책입니다. 50년이 다 돼가요. 저자는 미스너 손 휠러입니다. 역시 손이 두 번째 저자세요. 이 책은 지금도 훌륭한 교과서입니다. 왜? 상대성 이론이 많이 발전이 안 됐어요. 그래서 50년이 된 이 책이 지금도 훌륭한 교과서입니다. 보통 우리가 폰북이라고 그래요. 전화번호부. 왜? 전화번호부만큼 커요. 여름에 이 책을 베고 잤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이거 베고 자면 이 지식이 내 머리로 들어오지 않을까. 얼마나 그 책을 이해하고 싶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은 뭐 제 손때가 더덕더덕 묻은 책입니다. 근데 이 그래비테이션에 보시면 이 책은 두꺼워서 어떤 내용 찾기도 힘들어요. 자, 보이시죠? 웜홀 그림이 나와요. 이게 수학적으로 웜홀이 유도가 됩니다. 웜홀까지는 피직스입니다. 물리학입니다. SF가 아니에요. 화이트홀은 SF지만 웜홀까지는 피직스입니다. 보셨죠? 많은 분들이 웜홀이 SF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드리는 김에 마저 드린다면 그 다음에 이제 소니 쓰신 책이 멤브레인 패러다임입니다. 이게 1986년 책입니다. 이 책을 보지 않으면 블랙홀 전기역학, 그러니까 블랙홀 일렉트로다이나믹스죠. 그 다음 블랙홀 연력학, 블랙홀 서머다이나믹스죠.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이건 뭐 기본적인 교과서입니다. 저자는 소운하고 맥다널드입니다. 맥다널드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1994년에 내신 일반인들이 봐도 되는 책이 이 블랙홀 앤드 타임 워프입니다. 블랙홀과 시간 이동. 이것이 아마 가장 아주 스탠다드, 표준 블랙홀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수님의 그 책 세 권을 소개해드리고 설명을 마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이제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교수님한테 은혜를 좀 갚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신문 말할 것도 없고 여기저기 기고를 했는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네이버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조회수가 50만이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메인에도 이렇게 크게 소개가 됐었어요. 대표 글로. 그래서 꽤 관중 동원에 한 역할을 좀 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아시아나 항공 기내 잡지에도 제가 기고를 했습니다. 제가 킵스온 교수님을 이제 뵙게 된 계기는 SBS에서 이제 매년 그 글로벌 학회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키노트 스피커. 그러니까 대체로 어떤 큰 언론에서 큰 행사를 하면 주로 미국 전직 대통령을 모시는 걸 제일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SBS의 그 젊은 PD들이 킵스온을 모시자고 건의했다는 겁니다. 판에 박힌 어떤 초청 연사 틀을 벗어나서 인터스텔라 교수님을 모시자 했는데 위에 또 경영진에서 그걸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 사운이 걸린 대회니까 그 사장님까지 다 결제했다는 얘기죠.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젊은 PD들의 건의를 받아들인 그 SBS 경영진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행사도 대박 났죠. 판에 박힌 어떤 느낌보다 아주 신선했으니까요. 우리나라 국민이 세계에서 블랙홀을 제일 잘하는 국민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 욕심은 뭐였냐면 그때 제가 송유근이를 데리고 있을 때죠. 유근이가 내내 킵스온 교수가 하는 블랙홀 일렉트로 다이나믹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킵스온 교수님과 유근이가 이렇게 둘이 마주하는 장면을 제가 상상을 했고 PD들하고 그 얘기를 수없이 나눴습니다. 꿈이 현실이 됐습니다.
유근이가 이것 때문에 유명해진 거죠. 원래 유명했지만. 예, SBS에 그 드디어 그 킵손과 유근이가 서로 대화하는 제가 꿈에 그리던 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그 당시 예를 들어서 제가 조선일보의 프리미엄 조선에 기고하고 있었는데 제가 기고한 그 기사가 아주 잘 홍보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킵손 교수님과는 그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눴죠. 유근이네하고. 근데 사실 킵손 교수님이 제 얼굴도 모르죠. 옛날에 학생이 하나 편지 보내서 답한 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 이 편지를 보여드리니까 완전히 마음을 여시고 마치 제가 제자나 되는 듯이 아주 편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제가 신라 호텔로 기억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옛날에 문제가 됐던 그 논문 초안을 킵손 교수님한테 보여드렸습니다. 그때 제출하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킵손 교수님이 다른 건 안 봐요. 우리는 그 거기서 유명한 그 방정식을 유도가 됐느냐 정확히 그거죠. 뭐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는 것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타임 인디펜던트 폼이 있는가 하면 시간에 따라 변하는 타임 디펜던트 폼이 있습니다. 소온 교수님이 연구하던 방정식이 타임 인디펜던트였는데 그때 유근이가 구한 방정식이 타임 디펜던트 폼이었습니다.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안 보시고 그것만 딱 보시더니 아, 너 이거 구했구나. 그럼 이제 이거 컴퓨터로 어떻게 푸는지 수치 해석적으로 numerical analysis 방법으로 어떻게 푸는지 내가 사람 소개해 줄게. 그게 첫 마디였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뭐 인트로덕션 이런 거 안 읽어요. 그냥 그래 이 논문의 포인트는 뭐야? 새로 방정식을 유도했다는 거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체크하신 거예요. 단 한 10초 만에 쭉 넘겨보면서. 그게 학문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른 거 가지고 프로시딩하고 논문하고 그냥 비슷하다고 그냥 저 형광펜 그려서 표절이다 하니까 인터넷 사이트에서 글이 몰아가고 저널로 항의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제가 쏜 교수님하고 잊을 수 없는 시간을 가졌고 모시고 여기저기 관광도 시켜드렸습니다. 방송일에는 다들 사람들이 많이 동원되어 있는데 관광시켜드릴 사람이 없더라고요. 잘됐다 내가 모시고 다니겠다 해서 우리 것도 많이 보여드리고 부부 두 분을 갖다가 임금님 부부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근데 이 사모님 캐롤리 소온도 박사신데 확실하게 단편을 잡고 있더라고요. 우리 킵손 교수님도 저만큼 공척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게 아주 그 책이 그 자리는 없었는데 내가 그 그래비테이션 그 책을 내가 베개로 아주 많이 썼다. 필로우로 썼다 했더니 사모님이 웃으시면서 아 우리 집에서는 저 도어 스탑 문 열어놓을 때 받치는 그걸로 쓴다. 그 남편 책도 그렇게 갈구면서 그 얼마나 그 아주 배꼽을 잡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주 명랑하시고 아주 훌륭한 부부였습니다. 그때 이제 직접 쓰신 책이 막 번역돼 있었죠. 이게 선생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게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돼 나왔습니다. 저도 하나 사인해 주세요 했더니 여기다 뭐라고 사인해 주셨냐면은 To 석재 with deep respect라고 쓰셨습니다. And best wishes from Kip Thorne. 이게 KIP입니다. KIP. 그 first name만 쓰신 거죠. 2015년 5월 20일입니다. 교수님이 저를 존경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때 이제 교수님께서 제가 항상 자랑하는 그림이 이거죠. 이 멤브레인이라는 게 뭐냐? 멤브레인이라는 게 좀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어 블랙홀의 그 사건의 지평선 이벤트 호라이즌에서 물리량이 0이 된다고 쳐봐요. 그럼 거기서 모든 수학 계산이 정지됩니다. 예를 들어서 0이 분모에 들어가 봐요. 그러면 0분의 1이라는 건 없거든요. 근데 0.0000001분의 1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블랙홀의 그 사건의 지평선 이벤트 호라이즌 조금 바깥에 그거를 스트레치드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그래요. 조금 늘어난 연장된 그거를 멤브레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멤브레인을 제가 어떻게 쉽게 설명했느냐? 원래 블랙홀은
이 각운동량, 그다음 질량, 그다음에 전하, 세 가지 물리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블랙홀을 멀리서 보면 얼마나 잘 돌아가느냐, 질량이 얼마냐, 전기를 띠고 있느냐, 이 세 가지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어려운 말로 black holes have no hair. 블랙홀은 머리털이 없다고 합니다. 세 가닥밖에 없다 이거죠. 근데 블랙홀이 가발을 쓰게 됩니다. 그 가발이 멤브레인입니다. 그러니까 블랙홀 이벤트 호라이즌 조금 바깥에서 모든 물리량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어렵네요. 그래서 now black holes wear wigs. 이거 전부 제가 직접 손으로 그린 겁니다. 옛날에는 오버헤드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렇게 손으로 다 그려서 설명을 했어요. 이게 제가 비닐에다 그린 겁니다. 이젠 블랙홀이 가발을 써서 원래 JMQ만 있었는데 여기에 뭐 이제 전기장, 자기장, 뭐 엔트로피 뭐 다 정의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익살스럽게 대머리 때는 I can't do anything.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랬는데 이제 가발을 쓰고 나서 now I can do everything. 뭐 이렇게 좀 우스꽝스럽게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이쪽에서 대가였으면 틀림없이 블랙홀은 머리카락이 없다 쓰다가 요즘은 가발을 썼다 이런 말이 나올 텐데 뭐 제가 대학자가 아니어서 유행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킵손 교수님은 이 말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킵손을 소개한 김에 제가 잊을 수 없는 두 사람을 마저 소개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제 지도교수 이선 피시니에게요. 이 양반은 저보다 2살 위입니다. 거의 친구였어요. 제 방, 대학원생 방 문 앞에다가 제가 장난하느라 이렇게 만화를 그려놨습니다. 이 제 이선 얼굴입니다. 상당히 비슷하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If the observations don't support my theory, they must be wrong. 내 지도교수가 아주 자신만만해가지고 젊어서 만일 관측 결과들이 내 이론을 지지하지 않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다. 관측 결과들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자신만만했는데 after 10 years, 10년쯤 지나면 조금 얼굴도 늙었죠. 선 맺게 그리면 사람이 늙어 보입니다. If the observations don't support my theory, they must be right. 그러니까 만일 내 이론하고 관측 결과들이 틀리면 그 관측 결과 맞는 거야. 아마 이렇게 바뀔 거다. 이게 참 대학원생이 그 선생님에 대한 도전이죠. 글쎄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뭐 쫓겨나고 그런 일은 없겠죠. 근데 하여튼 뭐 저는 제자가 이렇게 하면 난 굉장히 즐거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스승님을 갈구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주 정말 훌륭한 내 친구이자 지도 교수님입니다. 옛날에 우리 보현산에 잠깐 오셔서 제가 모시고 다니면서 이제 구경시켜줬죠. 그때 이선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아주 고맙다. 너는 나를 무려 한 닷새 동안 계속 돌봐줬다. You took care of me for 5 days. 그래서 no problem. You took care of me 5 years. 넌 나 한 5년 봐줬잖아. 대학원에 가서 한 3년 반 만에 학위를 하고 또 포스트 닥터로 또 한 2년 더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 유학 갔던 제 처가 얼른 공부해서 바로 1, 2년 뒤 받고 이제 같이 들어왔죠. 그림하고 좀 헤어스타일이 달라서 그렇죠. 얼굴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름이 이선 피시니액입니다. 피시니액이 이게 꼬냑 같은 옛날 술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아주 유명 인사를 잘합니다. 그 칼 세이건의 그 코스모스 시리즈 시즌 2 그 MC를 맡던 그 흑인 천문학자 닐 타이슨이 저 2년 동안 제 오피스 메이트였습니다. 저랑 둘이 같은 방을 썼어요. 닐도 아마 저 이선 내가 만화가 아마 기억날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난 정말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어요. 맨날 저한테 인종차별 받아서 고생한 얘기도 많이 하면서 석재, you have your own country to go back, but I don't. 너는 돌아갈 네 나라가 있지만 난 없어. 여기서 이렇게 인종차별당하고 어렵게 살고 있어. 내가 무슨 소리냐. 너는 굉장히 기회의 나라에 살고 있다. 너 나중에 잘 될 거다.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은 별로 안 했는데 정말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국에서 아주 훌륭한 그 코스모스 시리즈의 MC가 됐습니다. 어떻게 제 주위에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같이 있었다. 근데 어쨌든 제가 항상 제 옆에서 저를 도와준 이선 비시니액도 고마운 지도 교수지만 단 한 번의 편지로 그 저를 살려준 그 킵스온 교수님의 은혜도 상당히 크다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독백을 마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